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 오늘은 물리를 전화 한홍선님 반갑습니다. 진화한 홍선님 반갑습니다. 지금 컨텐츠 제작 중이니까요, 즐겨찾기하고 추천 부탁드리고요. 밑에 이거 하단에 보이시는 자막으로 유튜브 들어오시면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은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자, 컨텐츠 좀 제작을 하고 갈게요. 아시겠죠? 자, 대한민국의 공무원 지망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생방송이라서 지금 시청자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코멘트 달아드렸고요.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이번 강의는 좀 전에 녹화했던 강의에 이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관계인데요. 근데 하나는 정리하고 갈게요.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물리 원파트, 즉 공무원 강의에서는 거의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래도 설명을 살짝 하고 갈게요. 아시겠죠? 자, 탄성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탄성력 이제 조금만 갑시다. 홍선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나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갈게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탄성력이라는 게 있어요. 탄성력. 탄성력이라는 것은, 탄성이라는 얘기는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탄성인데요. 그래서 탄력성 뭐 있다, 뭐 볼따고 눌렀는데 원래대로 들어가. 저는 늙어가지고 안 된다. 늙어가지고 안 돼, 안 들어와. 근데 여러분들, 젊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탱탱하고 확확 오죠? 네, 알겠죠? 조금 있다가 11시 반부터 제가 방송을 할 건데요. 11시 반. 아니, 이거 녹화 끝나고 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녹화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탄성력이라는 얘기는 탄성체에 걸려있는, 탄성체에 연관된 힘이에요. 연관된 힘. 그래서 탄성체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요. 보세요. 용수철이 있습니다. 용수철. 근데 보세요. 용수철이 있는데, 이렇게 가느다란 용수철이 있고요. 또는 이렇게 굵은 용수철이 있겠죠? 이렇게 굵은 용수철. 그 다음에 또 용수철 재질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요 녀석을 A 용수철이라고 치고, 요 녀석을 B 용수철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똑같은 길이를 x만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똑같은 길이 x만큼 늘렸다고 했을 때, 오케이? 똑같은 길이 x만큼 늘렸다고 했을 때, 오케이? 똑같은 길이 x만큼 늘렸다고 했을 때, 볼게요. 잘 보세요. x만큼 늘렸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힘의 성분은, 힘의 크기는 다르죠? 왜요? 굵기도 굵고, 쟤들도 탄탄하고,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다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쵸?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오케이. 근데 만약에 하나의 용수철에서 당긴 길이라는 게 x인데, 여러분들, 당긴 길이라는 게 x인데, 자, 잡아당긴 길이가 x인데, 여러분들, 용수철을 잡아당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큰 힘이 들어가겠죠? 그쵸? 더 큰 힘이 들어가겠죠? 오케이? 야, 그러면 좋다. 힘 F BJ 사이먼스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비례냐 반비례냐, 오케이? 당긴 길이 또는 늘어나는 길이 x, 요 조건만 놓고 따지면 되죠? 됐네. 당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의 크기는 커진다. 오케이? 자, 그럼 결국은 뭐예요? F는 탄성력은 x, 요거와 같다. 근데 앞에 펑션이잖아요. 얘 함수잖아. 여러분들 함수잖아요. y는 ax 뭐 이런 거 함수잖아요. 그쵸? 항상 펑션 함수 앞에는 비례상수라는, 여러분들 수학에서 얘기하면 이거는 기울기라고 표현하는데, 항상 함수에서는 앞에 상수값이 따라와야 돼.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펑션, 즉 함수이기 때문에 이 앞에 뭔가에 상수가 껴들어가야 되겠죠. 상수가 껴들어가야 돼. 그럼 생수처럼 보이냐? 어떤 상수가 들어가느냐? 요 녀석이 들어가면 되겠네. 이 녀석. 그쵸? 이 녀석.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느냐?
재질과 굵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수다. 그래서 비례상수 K를 집어넣는 거예요. 오케이? K, 비례상수 K. 그래서 이 K라는 얘기는 탄성계수죠. 뭐라고요? 탄성계수. 오케이? 탄성계수. 그러면 결국은, 너가 커질 때도 너도 역시 커지는구나. 알겠죠? 그러면 따라서, 자, 탄성력 F는요, 스몰 kx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보시면, F는 희한하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스몰 kx.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의 의미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방향 성분이에요, 방향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건 뭐다? 반대다, 반대. 왜? 여러분들, 이거 꼭 굳이 설명해야 되나? 여러분들 보세요. 수학에서 수직선을 표현하면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잖아. 그럼 플러스 방향의 반대가 마이너스 방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의미합니다. 왜 반대 방향이냐? 내가 잡아당긴 힘의 방향은 요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방향, 탄성력의 방향은 요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라는 부분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k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좀 표현해보면, 자, 보세요. F하고 늘어난 길이 x 이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자, 늘어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의 크기는 비례하여 커진다고 했으니까 비례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맞아요? 그럼 늘어난 길이는 늘어난 길이는 내가 잡아당겨서 해준 힘에 의해서 늘어난 길이니까 이거는 내가 이동거리 S라고 해도 되겠네. 그죠? 내가 잡아서 당긴 거니까 내가 이동시킨 거리라고 해도 되죠. 오케이? 그랬을 때 그러면 뭐야? 내가 F 뉴턴만큼 힘을 줘서 늘렸어요. 그럼 늘어난 길이 X. 그럼 이건 내가 늘린 길이, 힘을 잡아서 늘려준 길이 S.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힘과 S?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이거 했었잖아. 힘 F하고 이동거리 S 사이에서 W는 누구 패했어? 내가 패했어? 아니. 네가 패했어? 아니. F 했어. 그쵸? 그럼 W는 F 했으니까 면적이 한 1의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면적이 한 1의 양. 그럼 여기서도 이 면적이 한 1의 양이니까. 오케이? 그럼 이 면적이 한 1의 양이겠구나.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다시 해야 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이 면적이라는 W 값을 계산할 때 W는 F 탄성력 곱하기 이동거리 S인데요. 오케이? 그럼 S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W는 보세요. W는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KX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그쵸?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오케이?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그럼 결국은 뭐예요? 스몰 k 탄성계수 X 곱하기 X. 오케이? 그냥 마이너스로 합시다. 오케이? 마이너스 방향. 근데 뭐예요?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집어넣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따라서 W 값은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2분의 1 스몰 k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죠. 그리고 이 해준 미래 양이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EP 값으로 하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관계에 대해서 갑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관계에 대해서 갈 건데요. 역학적 에너지. 아마 여러분들 그 교재에는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표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표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그런 거 하지 마요. 표를 그리고 그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표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오케이. 갑시다. 여러분들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요. 미리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자, 2로 표현할게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라는 얘기는 힘역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서로의 상관관계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뭐냐? 역학적 에너지라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EP, 즉 포텐셜 에너지 사이의 관계구나. 그럼 이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할게요. 내가 공을 던졌어요, 이렇게. 내가 공을 던졌어.
공을 던졌어. 그럼 이 공이 오호호호호호 가다가 최고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지하겠죠. 최고점에서는 자 최고점 H에서는 정지할 거야. 정지. 근데 갈 때는 빠른 속력으로 출발했다가 지구 중력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지구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지하죠. 어머 그러면 뭐야? 최고 높이에서는 정지야. 정지. 그리고 최고 높이고. 그럼 여기 이 출발점에서는 속력이 최대야. V가 최대. 이것도 V죠. V 여기서의 V는요. 그렇죠? 요 점에서는 V가 최대인데 높이 H는 얼마예요? 0이잖아요. 높이 H. 요 기준점으로 했을 때 높이 H가 0이죠. 그렇죠? 오케이. 좋아. 어머? 그럼 얘네들의 상관관계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연관관계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가 최대였다가 빵으로 가요. 그러면 얘가 최대라는 얘기는 운동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에서 어차피 질량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너가 최대예요? 그럼 결국은 너도 최대네요. 그죠? 최대죠? 근데 뭐가 됐어? 여기에서는 최고 높이에서는 운동에너지 EK 값이 0이 돼버려요. V 값이 0이니까 날아가잖아요. 그쵸? 야, 그럼 뭐지? 또 어디 갔니? 지우님 반갑습니다. 지우님 반가워요. 즐겨찾기하고 추천 주시면 제 방송 이용하실 수 있고, 하단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막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저희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컨텐츠 제작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 달아드릴게요. 그럼 얘가 최대였다가 이 녀석이 이렇게 되면 0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갖고 있던 운동에너지 분명히 얘는 최대니까 얘는 0이 아니잖아요. 근데 0으로 갔어. 그럼 얘 어디로 갔어? 어머? 높이 H가 0이었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EP 값이 0이었어. 근데 높이 H가 최고점이야. 최대 높이야. 그럼 여기서는 EP 값이 NGH인데 H가 최대니까 EP도 최대가 되겠네. 재밌다. 중2에요? 네, 중2면, 지금은 공무원 강의 컨텐츠 제작 중이니까요. 저기, 밑에 하단에 자막에 있는 거 유튜브, 중2 거 올려놨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가서 보세요. 아시겠죠? 보실 수 있어요. 중2 거 잔뜩 올려놨으니까. 아시겠죠?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지금 나가셔서 한번 검색해보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K는 자 지금 현재 상승운동이죠. 상승시켰을 때, 던졌을 때, 높이가 증가할 때, 자 보세요. 높이가 증가할 때 이 K는 최대에서 어디로 갔어요? 이 K가 빵으로 갔어. 빵으로. 근데 EP는 반대로 빵에서 어디로 갔어요? EP는 최대로 갔어. 최대. 자, 그럼 재미난 게 하나 있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 재미난 게 하나 있어. 자, 너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 너 다 어디로 갔니? 여기로 간 거죠. 자,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그렇구나. 여기로 갔구나. 여기로 갔구나. 그쵸? 여기로 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하강 운동은 반대겠죠. 상승 운동 알아냈으면 하강 운동은 반대겠지. 볼까요? 여기 잡고 있던 녀석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결국은 뭐야? 이 개념 똑같은데 밑으로 내려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위치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하강 운동했을 때는 봅시다. 하강 운동이었을 때는 오케이? 높이가 감소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최대였던 즉 EP 에너지 위치 에너지 EP가 최대였어. 최대. 근데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 EP가 빵이 돼 버리죠. 오케이? 근데 뭐야? 운동 에너지 EK 값은 빵이었어. 근데 이제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죠. 오케이?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돼. 너 어디로 갔어? 어머, 어떻게 해? 너 어디로 갔어? 여기로 갔구나. 야, 재밌다. 이거 재밌네요. 이거 재밌어. 자, 그럼 결국은 뭐야?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사이에서는 서로 상호관계 전환이 가능하구나. 왜요? 최대였던 운동 에너지가 최대로 만들었어. 위치 에너지를. 그렇죠? 그러면 상승이었을 때는
상승이었을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된다? 운동에너지 EK에서 어디로 전환된다? EP로 전환된다. 전환. 자, 하강일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된다? EP에서. 자, 하강이었을 때는 EP에서 어디로 전환된다? EK로 전환된다. 오케이? 오케이? 전환된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얘네들이 이렇게 전환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뭐냐?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EK에다가 EP를 더해준 것이 역학적 에너지예요. 역학적 에너지. 오케이?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 결국은 뭐야? 이게 역학적 에너지라면 너 안에서 너에서 너로 간대, 너에서 또는 너로 간대. 그러면 이 둘을 합한다면 결국은 이 에너지는 변화하지 않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EK가, 자, 역학적 에너지는 보세요. 역학적 에너지는 EK 플러스 EP였는데, 오케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EK가 100줄이고요. 그 다음에 EP가 빵줄이었다고 쳐봅시다. 빵줄. 근데 EK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EK가 80줄로 떨어졌대. 그럼 20줄은 어디로 갔어? EP로 간 거잖아요. 얘로 전환된다는 얘기니까. 그쵸?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EK가 막 50줄이 되어버렸대요. 50줄. 그럼 당연히 얘는 얼마가 돼요? 얘로 보낸 거니까. 100에서 50 떨어졌으면 얘는 50줄이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럼 EK가 20줄이 된대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80줄일 거 아니야. 그죠? 자, 예를 들어서 EK가 빵줄이 된대요. 그럼 얘 다 어디 갔어? 여기로 갔네. 100줄. 그쵸? 그럼 끝났네. 너 둘이 더해도 100줄이고, 너 둘이 더해도 100줄이고, 너 둘이 더해도 100줄이고, 너 둘이 더해도 100줄이고, 너 둘이 더해도 100줄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합값은 역학적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는 다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안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지훈님 가보셨습니까? 가서 보십시오. 일단은요. 이거 녹화해야 되니까. 이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보존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보존.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케이. 어때요? 보시니까 괜찮죠? 수학요? 조금만 기다리시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역학적 에너지 전환 관계는 그럼 어떤 형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고요. 그러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한 가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냐면, 자, 얘네들의 상관관계는 이제 해석이 됐으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제 봅시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확인해보고요. 수학은 제가 조금 자신이 확실하게는 없는데 일단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보고.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어떤 게 중요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과연 어떤 게 중요한가.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이 된다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정리를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정리를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할 거냐면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할 거냐면,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할 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 말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해볼게요. 여기에서의 높이가 10m네요. 자, 안 보이시죠? 제가 저기다 써서 그래요. 여기가 만약에 10m래요. 10m. 오케이? 자, 얘가 10m인데, 자, 보세요. 10m인데, 자, 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kg이라고 칩시다. 10kg. 그리고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잡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점에, 자,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EK 플러스 EP인데, 문제는 잡고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속력 V값은 0이죠. 자, 보세요. 속력 V값은 0. 높이 H는 최대예요. 그러면,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보세요. 2분의 1 mv제곱 플러스 mgh예요. 근데 얘값이 0이니까 날아가네? 그럼 굉장히 중요해요. 나왔네. 굉장히 중요한 거.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하고 같구나.
꼭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제 직선상에서의 운동에서만 해당하는 겁니다. 포물선에서는 조금 이제 헷갈리죠. 근데 그건 물리 2의 영역이니까. 자, 그러면 이 밑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면. 자, 지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볼게요. EK 플러스 EP인데, EK 플러스 EP인데, 높이 H가 0이죠? V는 최대, 높이 H가 0이죠. 그러면 뭐예요? MGH에 날아가죠? 그럼 뭐예요? 지면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같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EK하고 같다. 그러면 결국은 요 역학적 에너지는 요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으니까 좋아. 최고 높이에서의, 자 보세요. 최고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EP 값은 역학적 에너지와 같고, 그 다음에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쭉 떨어지다가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이쯤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쯤에 있을 때. 오케이? 그럼 높이가 10m였는데 이만큼의 높이가 감소했죠. 그럼 위치 에너지도 감소하겠네. 그렇죠? 감소된 EP량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증가시켰죠. 누구를? EK량.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감소된 EP량하고 증가된 EK량은 같더라. 아시겠죠? 오케이? 감소된 EP량하고 증가된 EK량은 같더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보세요. 잘 보세요. 질량하고 관계없이,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자, 이해 안 가시면 저한테 카톡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뭐가 하나 나오느냐 중요한 게. 보세요. 자, 높이가 10이에요. 자, 6m 높이에 떨어진대요. 6m 높이에 이 공이 존재하고 있을 때. 오케이? 이 공이 존재하고 있을 때. 자, 위치 에너지 EP와, 즉,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EP와 증가된 운동 에너지 EK량의 비를 물어봐요. 비율. 이런 거 꽤 중요하죠.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거 되게 쉽습니다. 보세요. 자,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요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질량 나 몰라.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알아. 9.8 곱하기 높이 H죠. 그럼 곱하기 6이네요. 가지고 있는 높이니까 위치 에너지. 근데 이제 얘가 문제인 거야. 얘가 문제인 거야. 미치겠네. 얘가 문제인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 잘 보이시죠? 궁금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중요한 거 뭐예요? 얘는 증가된 EK량이고, 오케이, 증가된 EK량이고, 이거는 뭐예요? 감소된 EP량, 맞죠? 오케이? 자, 뭐라고요? 감소된 EP량과 같아.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야. 감소된 EP량하고 같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얘는 지금 현재 6m 높이에 있으니까 얘를 집어넣은 거고, 그럼 얘는 속력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얘를 도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감소된 EP량이라 쓰니까 얘 구할 때도 MGH로 계산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H라는 녀석이 바로 뭡니까? 감소 높이잖아요. 그죠? 감소 높이. 그럼 결국은 MG라는 녀석은 그대로 집어넣고, 감소 높이는 얘가 몇 메타? 6m에 10m에서 6m 빼니까 몇 메타예요? 4m죠? 4m? 그러면 날아가고 6대4 따라서 몇 대? 3대. 아시겠죠? 3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냐면, 요런 문제들은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요런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떻게 푸시면 되느냐? 보세요. 어떻게 푸시면 되느냐? 문제가 이렇게 제시되잖아요. 요점에서의 뭐 예를 들어서 운동에너지 EK 대 뭐 EP량을 물어봤다, 또는 몇 배냐 이런 거 물어보면 요 녀석이 EK량입니다. 무조건. 요 높이가, 요 길이가 EK량. 아시겠죠? 요 녀석이 바로 EP량이에요. 이렇게 차라리 외워보려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 대 요거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높이를 가지고 증명해드렸으니까요. 오케이. 자, 사이메스 VIP님, 반갑습니다. 저희 또, 잠깐만, 이제 거의 끝났어요. 요거 대 요거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마지막 하나. 요점에서의 속력 V 값을 물어봐요. V 값. 요점에서의 속력 V 값은 요거를 이용하면 돼. 루트,
자, V 값은 루트 2G H. 아시겠죠? 그럼 어차피 G 값은 9.8 또는 뭐 10으로 보자고 할 때는 10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높이 H는 뭘 집어넣으면 되느냐? 요걸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고 끝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가능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문제도 해결이 가능해요. 어떤 문제? 보세요. 질량 아무것도 안 줘. 질량 아무것도 안 줘요. 질량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놓고 높이만 주는 거야, 10m. 높이만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속력 V값 물어보네. 아이고야, 환장하네. 이런 거 어떻게 푸나? 이런 거 어떻게 푸나? 아, 여기다 집어넣으라니까, 여기다. 뭐예요? V는 루트 2GH. 오케이? 질량값 개무시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아,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카톡 주세요. 그럼 제가 생방송 할 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V는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 H 10. 그러면 V는 루트 19.6에 10이니까 196. 그렇죠? 그러면 V는 196은 14의 제곱이죠? 그럼 따라서 V 값은 13m.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학적 에너지 저랑 관계도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공무원 시험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케이. 자, BJ 사이먼스 였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저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